저는 테크코드라는 중국의 엑셀러레이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재훈입니다. 우선 중국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문화 콘텐츠 회사의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한국에서는 가장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창업 환경이 잘 되어 있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특히 중국이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창업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체적으로 국가 주도의 창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장 잘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창업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투자, 자본, 인프라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즉 스타입니다. 중국의 사업가들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유명해졌고 중국 내에서 그거는 제도적이라든가 정부 정책적으로 그거를 이용하고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리바바의 마윈, 그 다음에 텐센트의 마화텅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 정부와 지원과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스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업이 더 융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일반적인 젊은 대학생들, 젊은 창업가들, 그리고 젊은 직원들, 그 다음에 대기업에 일하고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보고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나도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이 그 사람들을 창업을 유도를 했고 현재 중국의 전체 창업 인력의 평균 연령이 32살로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축에 속합니다. 그 말뜻은 젊은 사람들일수록 창업을 도전하는 것을 더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게 도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간단하게 그래서 이 부분을 네 가지로 패스트 분석으로 이렇게 우선은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그 스타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는 그게 어떻게 작용을 했냐를 이제 얘기한다고 한다면 정부 쪽에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투자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스타트업 부흥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만들어서 슈앙창이라는 말을 창업 그리고 혁신 이 말을 구호를 해서 거기에 이제 아이콘과 같은 이름으로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의 대표들을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어떻게 벌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뭐고 그 사람들이 겪은 경험이 어떤 건지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이 사실상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 경제 체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안점을 찾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2020년까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국가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50년까지 진행되는 장기간의 국가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주 역할을 할 기업과 사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우선은 찾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국가가 개개인이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은 비록 추상적이지만 건강한 사회, 2050년은 중국이 전 세계를 리더하는 글로벌 기술 대국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거시적인 목표를 두고 미시적으로는 홍보와 노력과 그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13호 계획, 12호 계획이라고 하는 중국의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그게 실행 방안이 나왔고 그리고 그것에 더 붙여가지고 실행 방안이 구체적인 방안이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중국의 창업을 총 4가지 분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중국의 스타트업 4.0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스타트업 1.0 세대는 79년도인데 중국이 79년도에 개혁 개방이 진행한 년도이고, 그때부터 시작을 이제 창업, 그때는 스타트업이란 단어가 없었지만 창업을 육성을 하고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지원을 하기 했는데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타트업 2.0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그리고 성장 모델, 한국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독일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성장 모델을 벤치마킹하면서 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해외에 있는 기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성공이 보장된 그 모델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근데 2000년대 전후를 들어서 그때 이제 중국이 점차적으로 WTO 가입과 함께 세계 무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규 IT 기업들이 이때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98년 텐센트, 99년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설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잘 알려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구글도 그렇고 이베이도 그렇고, 사실 구글은 중국의 바이두가 지금은 대체를 했고 이베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타오바오, 알리바바가 대체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선진 기술을 갖고 경험이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서 정부 차원에서 자국에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호 장치를 두어서 기업들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업 지원제 하에 중국이 정부의 이제 자금이라든가 투자 자금이나 운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분야에 있는 기업들한테 전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기업들한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핀테크, 세계 최고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인터넷 거래, 화폐 거래, 이 화폐 거래도 사실상 2000년대 이 중반에 국가의 보호 장치 하에서 커왔던 알리바바가 경쟁력을 가지면서 갖게 된 역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이 모든 걸 다 한 것 같지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국가가 안정성 있게 기업을 보호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보호한 아래 국가가 전격적으로 그런 영역에 특출난 있는 기업과 이런 분들을 적극적인 홍보, 그 다음에 적극적인 노하우 공유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를 만들고 그 기업들이 건강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지금은 글로벌 탑 10 안에 드는 기업이 됐고, 그런 기업들이 됐는데 2014년부터는 방향성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그게 왜 바뀌게 되냐면, 중국이 201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속 성장을 계속 이룩을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8%, 9% 이상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가 7, 80년대 때 겪었던 경제 성장 속도가 중국이 11년 정도에 이게 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만큼 성장을 했고, 거기에서 덧붙여서 더 성장을 위해서는 체질 개선의 기업과 전체적인 체질 개선의 그 모습이 필요했는데, 그 모습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높은 단계의 기업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맞닥뜨린 현실을 이제 수용해서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특이한 점은 2015년과 11년도로 들 수가 있습니다. 11년도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다시피 성장률이 감소가 되면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대안점을 찾기
찾게 됐다.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11년도부터 중국 전역의 이제 방송 및 언론 매체, 이런 매체들이 중국의 기업가들을 엄청나게 서포터를 하고 그리고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윈의 알리바바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 그리고 텐센트의 마야텅이 공식 석상에 나오기 시작한 장면들은 다 이런 계획 아래서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한 거는 2010년, 9년, 10년에 알리바바의 미국 증시 입성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서 중국이 일반적인 그 중국에 있는 예비 창업가들이 우리도 창업을 해서 미국 시장 진출해서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진행이 되냐면 2014년부터 2013년, 14년부터 창업의 붐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합니다. 이 창업의 붐이 엄청나게 불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이때 창업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콘 기업이 된 기업도 상당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이 불기 시작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람이라고 말씀이 들었는데, 많은 중국의 유능한 인재들, 중국 최고의 인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인이 될 거야, 자기가 마라통이 될 거야 같은 꿈을 갖고 중국의 각 분야로 창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글로벌 뉴스페이퍼로 가장 시총이 높은 토티아오라는 기업가 같은 경우도 이 당시 이전으로 창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립 기업 수가 2014년도에 많아졌지만 그 기업들이 14년, 15년도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투자도 받고 역할도 경쟁하고 기업 경쟁력을 갖추면서 진행이 됐는데, 많은 기업들이 도태가 됐고, 그리고 실제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에 대해서는 설립한 기업 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되게 건강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기업들이 다 어디에 보통 분포되어 있냐, 이렇게 보시면 중국이란 나라는 일종의 유럽 연합이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스타트업의 대표 도시 하면 실리콘밸리, 그 다음에 오스틴, 이런 데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다릅니다. 그게 왜냐하면 광동성, 심천, 상해, 이 그 세 개의 메인 도시의 스타트업 도시가 가장 활성화된 도시인데, 북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있는 수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정부의 투자 기금, 사실은 우리나라랑 중국과 비슷한 점 중 하나가 투자에 있는 그 모태펀드 자체가 정부 자금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중국은 특히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부분의 이제 그 모태펀드가 북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경에 있기 때문에 북경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북경에서 창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위탁받은 투자 운영사들이 다 북경 쪽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심천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저희 한국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곳은 원래 전통적인 제조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가장 내세우는 가장 확실한 성공 모델, 그러면 심천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천은 그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흡입력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지금 또 스타트업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도시가 상해, 그 다음에 항주가 있는 저장, 그리고 지금 서쪽으로 따지면은 쓰촨, 이 지역들이 스타트업이 많이 지금 설립되고 발전되고 있는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금 스타트업이 창업이 많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를 어떤 기업들이 많이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받는다는 것은 그 분야로 중국 정부가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유니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기업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가장 기업 숫자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 경쟁력을 가장 갖춘 분야 중 하나가 인공지능 분야랑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 분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여기 기업 서비스 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분야랑 기업 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국 국가 프로젝트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가 프로젝트 중에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슝안신치라는 도시 개발이 있습니다. 그 도시 개발의 핵심적인 요인들을 봤더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은 자국산 기업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자국산 기업 중에 세계 가장 발전된 기술을 그 도시에 입혔으면 좋겠다는 그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에서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투자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냐하면 중국이 또 문화를 되게 중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 쪽에 투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입니다. 피드백이. 그러기 중국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투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투자 금액으로 따지면 또 다릅니다. 투자 금액으로 따지면은 또 다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AI나 이런 그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하는 숫자는 가장 많습니다. 중국 내에서. 그렇지만 실제로 투자 금액으로 따지면은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동차랑 교통 분야에 투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과연 왜 이 분야에 투자가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 자동차랑 교통 분야가 투자 금액이 큰 것도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이 곧 이제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보면 주도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아예 그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 대부분의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입니다. 근데 중국은 내연기관의 핵심 기술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생산 기술은 많고 전 세계에서 생산을 만약에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공장에서 생산을 한다면 5천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 국가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핵심 기술 그 핵심 기술은 유럽이 가지고 있고 미국이 가지고 있고 한국이 가지고 있고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자체 기업들이 그 기술을 가지면서 내연기관으로 발전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중국의 정부의 생각 그런 것들에 도입해가지고 자동차, 교통 이 분야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빨리 전환을 시켜서 선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담겨 있는 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투자들을 많이 집행한 그 투자 기관들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 이거는 엔젤 쪽만 하는데 중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투자 기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많은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도, 찡동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투자로 커온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제외하고 실제로 보면은 엔젤 쪽 투자는 이런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1년에 특히 이노엔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 투자를 전체를 물어봤더니 100개 정도 투자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 기업의 대부분이 투자한 기업들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산업의 기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굳이 비슷하게 하자면 코넥스라는 그 기업의 자본시장으로 편입되는 IPO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어떤 지역이 가장 많이 상장을 했는지에 대한 표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베이징, 광동, 장수, 상하이, 저장 이런 데 기업들이 가장 많이 있고 가장 많이 투자도 받았고 그리고 이쪽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국 창업 시장을 봤을 때는 이 지역들을 꼭 눈여겨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면 됩니다. 이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중국이 이런 이제 글로벌 기술에 대한 격차를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그 기술 수준에서는 선진국과의 차이를 굉장히 많다고 느꼈지만 2017년 작년도 수준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 부분은 거의 미국의 근처에 다가왔다고 이미 중국이 자체적으로 많은 보고서에서 나온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핵심 원천 기술 분야에서는 미국에 많이 뒤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사업화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는 좀 미국을 많이 앞지른 부분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기술적으로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 특히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14억 인구가 이용하는 그 글로벌 플랫폼에 대해 그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술에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많은 생태계 중에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산업 딱 두 가지만 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왜 자동차와 교통을 주목을 해야 되냐? 이게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고민 중 가장 큰 거는 환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이렇게 환경회의가 진행됐을 때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공표한 거고 계약한 서약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감소를 시키고 세계 환경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기존에 있는 현실 상황에서 그거를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지금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의 감축의 일환으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동차, 왜 오토매틱 쪽에 투자가 가장 많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곧 더블 포인트 시스템 제도 같은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중국에 있는 자금들이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교통 산업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중국 정부가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이 시스템도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와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 분야들이 중국이 특히 창업 생태계 이 분야에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띠띠 그리고 웨일라이치처라고 하는 니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니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창업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면서 전 세계 전기차 수준은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차기도 하고 그런 이제 친환경 위주의 좋은 이제 스타트업들 그리고 띠띠 같은 교통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지금 중국 정부가 유망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그 다음 분야를 봤을 때 AI인데 AI는 중국의 가장 큰 아까도 말씀드렸던 슝안이라고 불리고 있는 가장 큰 국가 프로젝트의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더 좋은 핵심 기업을 찾기 위해서 이쪽에 많이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받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물론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할 수 있게 지금 체질을 개선을 했냐 많은 부분에서 체질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거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하기 힘든 그 개인 정보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많은 기업들이 그 정보를 통해 가지고 더 좋은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제 시간 관계상 저는 발표를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